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9월 15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밤에 그 뉴욕 시장은 그 기대치에 부합하는 그 생산자 물가지수, 우리 PPI라고 부르는 그 발표에 힘입어서 일단 그 폭락이 계속해서 연속되는 거는 저지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워낙 빠진 거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반등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 시장이 출발하는데 사실 그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큰 힘은 못 댔어요. 예,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 0.19% 굉장히 보합권에 그런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2420을 넘어가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하루 종일 특히 이제 오후 가면서 보합권에서 강보합 또 약보합 뭐 이렇게 오후로 가면서 이제 약보합을 이제 많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게 뭐 외국인들은 뭐 당연히 오늘 매도했었고 기관 투자가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그 좀 팔자 있고 개인만 사는 그런 이제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이제 여러분 특이하게 보셔야 될 게 오후 들면서 그 코스피가 굉장히 보합권에 붙었다가 툭 밀리는 그런 현상이 보였어요. 그거는 이제 그 파생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시간대쯤에 그 외국인들이 선물도 많이 때리면서 또 현물에서도 밀어내는 그래서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그 하방 쪽에 있는 숏이 좀 이기는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236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1444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이 3497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는 그래도 2400은 지켰어요. 그래서 2401.83포인트 어제보다 0.40% 밀리면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출발은 좀 강보합권의 0.4% 이상 이렇게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그래도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오전에는 그래도 강보합권을 그대로 유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후 들면서 더 이제 낙폭이 커지다가 끝날 무렵에 조금 외국인들이 매도 강도를 약하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냥 약보합권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개인들은 사고 기관은 뭐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매수 우위를 하루 종일 보였어요. 그래서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1449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317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1105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코스닥 종가는 781.38포인트. 어제보다 0.2%가 밀리면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 서울 외환시장 그 원달러 환율은 1393원 70전에 끝났습니다. 어제보다 2원 80전 올랐습니다. 이게 장중에는 1395원대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내일 새벽에 그 역외 환율 봐야 되겠지만, 환율은 아직도 좀 되게 불안합니다. 예,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오늘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오늘 많이 팔았죠. 당연하죠. 이제는 당연하다. 백만개미 이제 당원 여러분들은 당연하다. 이렇게 왜, 예, 오늘 이제 그 선무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를 뺐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코스피 하락률보다 코스피 200 하락률, 그 다음에, 코스피 200을 쫓아가는 최근월 그 선물, 그러니까 12월물이 더 많이 빠졌어요. 그 얘기는 뭐, 당연히, 삼성전자 때려야 그게 나타나죠. 왜냐하면 시가총액 큰 부분이니까.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1586억을 팔았어요. 순매도를 했고. 기관도 603억을 팔았고, 개인만 2천억이 넘게 샀고,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 341억을 순매수했고, SK 하이닉스 217억 샀고, 현대차 152억 매수, SDI 177억 매수, 기아 87억 매수. 셀트리온 93억. 근데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를 한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기관이 381억을 샀는데 연기금이 역시 241억을 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기관이 15억, SDI 158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SDI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랭크 중에서는 세 종목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매일매일 불러드리는 거 여러분 HTS에서도 장 끝난 다음에 보실 수 있으니까 보면서 이런 걸 한번 이렇게 필터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공부가 많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특이한 게 이제 애플페이. 이게 이제 오후에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탁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내 그 애플 미디어 이용 약관. 우리 이제 그 애플 개통하고 뭐 이러면 이용 약관에 보니까 애플페이 관련 내용이 추가된 게 이제 오늘 확인됐어요. 그래갖고 뭐 그 애플페이를 사용할 때 뭐 세금 관계, 지불 방법, 뭐 청구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디테일한 내용이 이렇게 있고 텔레그램은 제가 이제 보여드렸지만 그래서 제휴카드 사용할 때 수수료 청구를 어떻게 할 거다 뭐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돼서 얘기되는 것처럼 금년 내에 애플페이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관련된 뭐 한국정보통신 포함해서 뭐 나이스 정보통신이 그쪽 이제 그런 이제 페이 결제에 관련된 주들이 오늘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중에서는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전고체 쪽이 주로 이제 좀 두각을 나타냈고, 또 장비도 일부 같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인데, 이거는 이제 미국에 이어서 그 유럽연합도 이게 강제노동금지법을 이제 추진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인권 문제라고 여러분 아시죠? 중국의 신장 위구르 그쪽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그 태양광 관련 그런 부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신장에서 나온 거냐 안 나온 거냐 이거를 아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통관이 된답니다. 그래서 막 거기서 통관이 안 되고 있고 지금 막 그런데 미국에 의해서 이제 유럽연합도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신장 그쪽에 폴리실리콘, 리튬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이것도 중국 대륙인데 EU도 이제 참여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국내 기업이 좀 반사의 이익을 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쪽이 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선박기 자재 관련, 특히 이제 LNG선. 이거는 뭐, 올 들어서 현재까지 LNG선 세계에서 발주된 게 115척이랍니다. 115척 중에서 94척이 이제 우리나라가 수주를 했어요. 거의 82%를 우리가 이제 가져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거기에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성광밴드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전방 산업이 워낙 거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실적 기대 등으로 선박 기자재 쪽 뭐 그런 것들이 오늘 좀 두각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미난 게 탄소 배출권이 다시 이제 재송환됐어요. 탄소 배출권이. 근데 이게 이제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불을 댕겼습니다. 이게 우리 이제 대선할 때 현재 대통령, 윤 대통령이 RE100이 뭐냐, 뭐 이런 질문에 이제 모른다 이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대통령 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RE100 가입을 선언하겠다고 삼성전자가 오늘 얘기를 해버렸어요. 가입을 선언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로만 반도체도 만들고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삼성에서 쓰는 전기도, 화력발전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 신환경에서 나온 걸로 하겠다. 그래서 2050년까지 완전히 탄소 중립에 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2030년까지 거의 7조를 그 관련 쪽에 투자를 해서 이제 이런 RE100에 적합한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이게 거의 30년 만에 친환경 경영 전략이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이게 이제 그 원전을 여기에 쳐주느냐 안 쳐주느냐의 문제예요. 아리백에.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갑론을박할 여지는 있지만 뭐 어찌됐건 이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제품을 안 사주는 거예요. 이게 아리백에 흡족하지 않으면 안 사주겠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다른 데서 그렇게 되면 근데 지금 왜 갑자기 삼성이 이거 탁 치고 나왔을까? 저는 이제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그냥 제 혼자 생각인데 바이든의 다음번이 이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이든이 배터리, 전기차, 자국 생산한다고 어디서 얼마 안 되면 이렇게 해갖고 했잖아요. 드디어 이제 바이오도, 미국에서 만들어, 요새 신났어요. 우리 뒤통수 때리고 신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 바이든은 우리는 안중에도 없어요. 바이든은 중국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때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아리백을 미국이 갑자기 들고 나오면 근데 이제 미국은 여러분 아시지만 재생에너지 막 이번에 여러 법안 인플라 법안 등등 해갖고 거기다 계속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아니면 못 들어온다. 이제 이럴 가능성에 삼성 어디 눈치를 챘는지 대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이제 중국 때리기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통과해야죠. 우리도 아리백이야 이러고 이제 덤벼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차 인프라, 특히 이제 충전소 관련된 건데,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충전소 확대를 이제 다시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인프라 법안에 따른 겁니다, 이게. 그래서 35개 주에 50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겠다. 그래서 총 9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이제 1조 원이 좀 넘는데, 이거 이제 자금을 승인했다 이래가지고, 이런 이제 전기차 중에서 충전 관련, 이런 것들이 오늘 좀 움직인 게 오늘 시장의 특징입니다. 근데 오늘 시장의 특징은 뭐니 해도, 미국은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PPI 때문에 급락은 멈췄지만 이거로 안심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주말까지도 계속 이제 지표들이 나오잖아요. 그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상당히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이런 걸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시장 얘기 좀 하죠.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건 이제 나오자마자 제가 이제 이 100만 개미 커뮤니티에도 이렇게 보내드렸죠. 그래서 그 알림 설정해 놓으면 이제 그런 거 가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8.7%가 발표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6월에 11.3, 7월에 9.8, 그러니까 8월에 8.7.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월비 대비 0.1%가 하락을 했어요. 그것도 근원 PPI도 5.6%, 7월에 5.8이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떨어지니까 CPI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도 그 이유를 따지고 들어가면 에너지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진 게 이제 이 이유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제 이제 그거 가지고 그동안에 지난번 우리가 13일 날 CPI 충격 때문에 시장이 그냥 폭락했잖아요.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그거를 일단 막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 전날 엄청나게 하락했던 충격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좀 반등이 아닌가, 반등치고는. 그래서 그냥 의미를 애써 찾는다면 그나마 이제 추가적인 추락 하락을 일단 멈춰 세웠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 미국 시장은 16일 이제 동시만기일 날을 다 향하고 있어요. 동시만기. 그래서 우리 시장도 이제 거기에 간접적인 영향을 좀 받는 거죠. 그래서 쭉 말씀드려 오던 것처럼 이제 시장은 요런 크고 작은 이런 이유 때문에 반등하고 하락하고 이거를 막 반복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일 날 연준이 75bp를 올린다 그래도 시장은 그렇게 막 엄청난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말이 좋아서 무슨 PPI가 어때서 빠졌나 CPI가 어때서 이렇게 해서 얘기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시장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숏하고 롱,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포지션 싸움을 지금 시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머니 게임입니다. 머니 게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만기를 향하고 있고, 우리 시장도 틀리지 않아요. 우리 시장은 오늘 이제 숏이 다시 이제 지배를 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내리 누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뭐 주요 그 시가총액 상위에서 살 종목은 다 사잖아요. 그건 챙기면서 이제 이런 그 파생 쪽에서 자기네들이 얻고자 하는 그런 그 지수를 이제 얻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금요일까지 뭐 미국 이틀 우리 하루 남았지만, 그러니까 어디가 어떤 재료가 나왔다 그러면 또 이제 그것 때문에 시장이 또 움직이고 뭐,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거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은 개인 투자가, 그러니까 아마추어가 막 이렇게 나대는 시장이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이제 뭐 당원분들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은 왜 그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시장이 뭐 앞으로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 꽉 답답하잖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흔한 말로 돈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확 나갔다 막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우리가 일반 투자가가 대응해서 뭐 한다? 어쩌다 맞을 수는 있죠. 어쩌다 맞는 것 같고 너무 실력 있다고 과신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런 시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머니 게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는 그냥 잡아놓고, 근데 이제 이런 게 뭐 우리 시장만 안 그래요. 미국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라 그 추정 지수에 많이 그건 뭐예요? 시가총액이 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에 모든 걱정 다 해도 애플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미국 시장을 아주 먼 발치에서 보면 미국 시장은 시간이 지나면 우상향하게 돼 있어요. 뭐 중간에 이번에도 뭐 미국 시장 다시 뭐 조정받았다 어쩌고 하지만,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긴 흐름으로 보면 쭉 우상향을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상향을 쭉 간다는 데서 제일 그 우상향 가게 하는 동력은 뭐냐면 시가총액이 큰 거예요. 미국도 뺄 때 보세요. 애플부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래야 파생해서 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애플은 뭐 늘 안 판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착각하지 마시라.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은 작고 삼성전자의 규모 뭐 이런 거, 삼성전자가 지금 15% 이상 차지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는 이런 이제 머니게임에 볼모로 잡혀 있는 기간 동안은 힘을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이게 뭐 오늘 다 빠졌지만 오늘 SK 하이닉스는 외국에서 샀어요. 삼성전자는 때렸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로 해서 여기서 조금 먹는 것보다 차라리 파생해서 먹는 게 훨씬 낫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뭐 개인 투자가가 여기 뛰어들어갖고, 나도 쟤네처럼 같이 해볼래?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빠르고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냥 일반적인 개인 투자가 원웨이로 주식 잘 사서 오르면 팔고 이런 식의 매매를 하는 일반 투자가는 여기서는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거기에 깔려 있는 게, 이게 상황이 우리가 좀 해도 괜찮은 상황이 돼야지 되는데, 지금은 머니게임 하는 시장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삼성전자만 보고 있어도 거의 답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아시지만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 가격이 나쁘다 한들, 또 뭐 슬슬 좋아진다 한들, 삼성전자가 메인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거기 막 이렇게 딸려 있는 연관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면 뭘 하고 있냐? 기다려야 된다. 그 기다리는데 뭘 하고 있냐? 여기서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진 그 종목이 이게 진짜 괜찮은 놈인가? 이거를 이제 확인해야 돼요. 이런 기간에는. 왜? 이런 기관에도 계속해서 이슈니 뭐니 해서 여러분 뭐 태조 이방원 해서 뭐 막 이렇게 해서 이게 막 돌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번 과정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어느 정도 시장이 답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자동차, 그 다음에 태양광, 조선, 원전, 방산, 그러니까 태조 이방원의 자동차 합친 거죠. 이게 이제 메인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2차 전지나 자동차를 제외한 태양광, 조선, 원전, 방산은 자꾸 돌아요. 빨리 돌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자동차나 2차 전지만큼 이렇게 규모나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씩 태양광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메이저급이 2차 전지 자동차라면 그 밑에 따라가는 게 태양광, 조선, 원전, 방산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메인에 2차 전지나 자동차가 있다면 태양광, 조선, 원전, 방산 다 살라고 하지 마시고 이 중에서 골라서 넣으시는 게 어떠냐.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주식, 여기서 그냥 쉽게 놈이라고 얘기죠. 이게 괜찮은 놈이냐. 이거를 한번 보시라. 근데 여기에 전혀 2차적 관계도 없고 그냥 생뚱맞은 게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종목 압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압축을 어떻게 하냐? 만약에 여기 지금 제가 쭉 열거 한 거에 없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러면 이게 포트폴리오가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그걸 좀 채워놓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것들이는 오르면 팔아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이게 하락했다가 원금 수준까지 왔는데 팔까요 말까요? 이런데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쪽에 있는 거라면 그냥 갖고 계시든지 먼 데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놈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변들이 여기 안 속한다 그러면 땡큐 이러면서 이익 실현하시고 근데 메인인데 내가 현금이 없다 그러면 뭐 일부만 정리하시고 그런데 그랬다가 그게 다 오르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 주식 투자가 항상 매매하고 나면 아쉬움이 남죠. 퍼펙트한 게 없어요. 그 퍼펙트를 기다리다가 기회를 자꾸 놓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개인 투자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걸로 포트폴리오 구성이 나름 잘 돼 있다. 그러면 그냥 버티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은 버티면 사는 시장이에요. 그게 힘들죠. 힘들지 않으면 전부 버티게요. 결국은 못 버틴 사람이 손 들고 나가는 게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괜찮은 종목군에 있다. 그러면 이제 버텨보는 거죠. 그래서 뭐 지루하고 답답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좀 그 종목들을 점검해 가면서 종목 압축을 시키면서 좀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하고 내일 또 금요일이에요. 세월은 참 빨리 가는데 그래서 내일 장 끝나고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